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 대기 중인데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불안한가요? 그렇다면 이 개념을 미리 알고 가면 좋습니다.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사회복지직은 소득 인정액을 모르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필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는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이죠.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기초수급자가 되고 싶다면서 신청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기초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나누는 기준이 존재를 해야겠죠? 그게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의 종합점수 같은 건데요. 이 사람이 벌고 있는 돈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복잡한 방법으로 계산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의 선정 지급 기준표를 볼게요. 숫자가 엄청나게 많죠? 이거 질리도록 보실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일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1인 기준으로 62만 3,368원 이런 숫자가 적혀 있네요. 즉, 이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미치면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위면은 생계급여 탈락되는 겁니다. 즉, 소득 인정액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쉬운데 이게 엄청나게 머리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서비스들 있죠. 이 서비스들이 다 소득 인정액을 따지는 서비스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숫자가 다 완전 달라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 되지만은 차상위는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차상위가 기준이 더 널널하니까요. 심지어는 소득 인정액은 서비스들마다 계산 방법도 완전 달라요. 다르다는 게 뭔 소리냐면은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모두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 인정액은 서비스들마다 계산 방법이 다 완전히 달라요. 그냥 사실 다 서비스들마다 독자적인 복잡한 계산 방법이 있는데 그걸 그냥 소득 인정액이라고 통일해서 부르는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은 계산 방법이 크게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면은 자, 여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기초연금이 있어요. 대상자가 있는데 100만 원을 번다고 해봐요. 근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서 30%를 공제를 해줘요. 즉 100만 원을 벌면은 70만 원 번 걸로 쳐준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은 반대로 기초연금에서는 108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뭔 소리냐? 108만 원 밑으로 번 거는 그냥 영원으로 친다는 거죠. 돈을 안 번 걸로 친다는 겁니다. 즉 똑같은 대상자가 100만 원을 벌어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70만 원을 소득으로 보고 기초연금에서는 0원을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계산 방법이 완전히 다르네요. 이거 계산하기 정말 힘들겠죠. 하지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공무원들이 쓰는 프로그램에 행복이음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계산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계산 부분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걱정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 포함 항목을 봐야 됩니다. 포함되는 항목이란 게 뭐냐면은 자, 이 서비스들마다 보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 둘 다 똑같이 소득도 보고 재산도 같이 봐요. 이 계산 방법은 완전히 틀리지만은 어쨌든 소득과 재산을 보는 건 맞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사적 이전 소득을 보지만은 기초연금에서는 사적 이전 소득을 안 봅니다. 즉 여기서는 따지지만 이쪽에서는 안 따진다는 거죠. 사적 이전 소득은 이 가족한테 혹은 지인한테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아요. 이것조차도 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노인이에요. 근데 자녀한테서 월 1,000만 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녀한테 지원받는 돈까지도 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탈락입니다. 반대로 기초연금은 자녀한테 받는 사적 이전 소득은 전혀 안 봐요. 즉 기초연금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들마다 따지는 것도 있고 안 따지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접수를 받을 때 사적 이전 소득 보니까 통장 거래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라고 안내할 수 있고 또 탈락될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각 서비스들마다 어떤 게 포함되고 어떤 게 포함되지 않는지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불안해가지고 이걸 미리 공부하시고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와 댓글에 지침서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무하면 정말 질리도록 볼 거고 책상에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을 텐데 지침서들이 제가 미리 PDF로 더보기와 댓글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봐도 되시지만 어차피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 지침서로 공부를 하겠다는 거는 게임을 글로 배우겠다는 겁니다.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로 공부하시고 싶으시면은 실무를 하면서 이 대상자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프로그램으로 보면서 사례를 많이 접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도 일단 보시는 건 좋으니까 제가 올려놨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사무소에 발령이 나신다. 그러면은 동사무소는 정말 온갖 사람들이 오죠. 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동사무소 직원들 담당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서비스들이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들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다 다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간단하게나마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표는 일단은 2023년도 거지만은 뭐 미래에 봐도 괜찮아요. 어차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는 방법이 중요한 거니까. 이 표는 여러분 책상에 들어가면은 유리 밑에 깔려 있을 거예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볼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 1인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소득 인정의 기준표가 있네요. 보시면은 생계급여는 62만 원대인데 주거급여는 97만 원이에요. 즉 주거급여가 더 기준이 널널하다는 거죠. 생계급여가 안 돼도 주거급여는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반대로 이 사람이 만약에 4인 가족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기준표를 보면서 예상을 해야겠죠. 근데 더 이쪽 옆으로 가시면은 자동차 기준이 있네요. 이 자동차 기준을 왜 써놨냐면은 여러분들이 신청을 받으실 때 자동차부터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은 나쁘게 말하면은 기초수급자들은 좋은 차를 타면 안 됩니다. 왜? 이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되려고 왔는데 차를 보니까 벤츠예요.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물론 벤츠라고 딱 차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1600cc 미만이어야 돼요. 자동차가 1800cc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근데 1800cc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때 처음부터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근데 보니까 주거급여는 2000cc까지 괜찮네요. 그럼 이 사람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동차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서비스들마다 기준이 있고 또 자동차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볼 줄 알아야겠죠. 더 볼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노인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정말 중요한데요. 기초연금이 뭐죠? 나라에서 노인들한테 돈 주는 거잖아요. 물론 다 주는 건 아니죠. 하위 70% 밑에 있는 노인들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여기 볼게요.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여기 1인이고 여기 2인이 있어요. 근데 3인 기준은 왜 없죠? 왜냐? 기초연금은 부부까지만 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자녀가 있든 없든 같이 살든 말든 기초연금은 부부까지만 딱 보기 때문에 3인 기준은 없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혼하거나 미혼이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그럼 1인 기준으로 봐야겠죠. 반면에 2인 기준은 부부거나 여기는 부부니까 더 널널하네요. 기준이. 이런 식으로 각 서비스들마다 다 특징이 있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한부모 가족이 있어요. 한부모 가족. 엄마 혼자서 애를 키우거나 할머니 혼자서 애를 키우거나 뭐 이런 식이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1인 기준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1인 기준 자리가 없네요. 왜? 한부모라는 게 애를 키우는 부모니까 애와 부모 적어도 2명 이상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부모는 1인 기준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 서비스들마다 고유의 특징이 있어요. 그 정도는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3개월만 하면은 다 어느 정도 감을 잡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실무를 접해 보시면은 다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